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길에서 큰일 나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어느 어린아이의 그 다급한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죠. 65의 강성유는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댄 채 그저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대략 7살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석윤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잿빛 승복 차림의 어린 동자승이었죠. 아이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요. 석윤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혈당, 쇼크 증세였던 겁니다. 아침을 걸은 채 무리해서 산을 오른 탓이었어요. 사실 석윤이 이 산길을 다시 찾은 건 꼬박 8년 만이었죠. 딸 미나와 매주 함께 오르내리던 바로 그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혼자였죠. 산길을 오르며 가쁜 숨을 내쉬다 갑작스레 눈앞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이었죠. 손끝이 파르르 떨려오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던 그때 작은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죠. 아, 그래. 아이는 황급히 제 승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사탕 몇 알을 꺼내들었죠. 평소 허기질 때 먹으려고 몰래 챙겨뒀던 것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아이는 서툰 손놀림으로 사탕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곤 석윤의 입안에 조심스레 넣어주었지요. 딸기맛 사탕이 입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하나 더요? 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아이는 제게 소중한 사탕을 아낌없이 꺼내어 석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포도, 사과, 레몬맛 사탕, 달콤함이 혀끝으로 퍼져나갔죠. 한 5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윤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당분이 혈액에 흡수되며 의식이 맑아진 겁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석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걱정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갔어요. 그 모습에 석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죠. 고맙구나, 아가야. 네가 날 살린 게야. 석윤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직 어지러웠지만 생기가 돌고 있었죠. 할아버지, 일어나. 쉴 수 있어요? 저희 절로 가셔야 해요. 스님께 보여야만 해요. 아이는 석윤의 팔을 조심스레 붙잡았죠. 작은 손이었지만 의외로 따스하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할인이에요. 이할인. 할인. 그 이름에 석윤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8년 만에 오른 이 산길에서 이토록 작은 천사를 만난 것이라니. 할인아, 정말 고맙다. 할인은 석윤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보다 몇 배는 큰 어른의 손을 이끄는 그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죠. 천천히 걸으세요. 할아버지, 아직 힘드시죠? 가끔씩 뒤돌아보며 괜찮은지 살피고 힘겨워하면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7살 아이가 65 노인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한 30분을 오르자 나무들 사이로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저희 절이에요. 청년사라고 한답니다. 청년사. 그 이름에 석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8년 전 딸 미나와 함께 오가던 바로 그 절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간 후론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죠.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다시 찾은 셈입니다. 석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딸 아이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할인의 조망만 한 손이
석윤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다 왔어요. 청년사 입구에 다다르자 석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년 전 이곳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땐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는데 지금 이 마음은 그리움과 회한이 뒤엉킨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직도 편찮으세요? 할인이가 걱정스런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석유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란다, 할인아. 그저 오랜만이라 그런 게지. 허나 그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8년 전 이곳에서 딸과 나눴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석윤 거사님이 아니신가요? 온화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당에서 나온 이는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지천명의 스님은 8년 전과 다름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스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석유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8년간 묵혀두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미나 아가씨는 요즘 잘 지내는지요? 해안 스님의 물음에 석윤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스님은 이내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을 아끼셨습니다. 석윤의 뇌리에 8년 전의 기억이 또렷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딸 미나와 이 산길을 오르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스님께 인사드려요. 지난주 법문이 정말 마음에 남았거든요. 미나는 늘 밝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 20살 남짓이던 미나가 사찰을 좋아하던 이유를 석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애가 어째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말입니다. 미나야, 네 나이, 또래 애들은 전부 카페에서 노는데 넌 어째 이런 곳만 좋아하느냐?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거든요. 법당 안은 모든 것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불상 앞 연등과 은은한 향내, 그 고요한 분위기까지. 석유는 8년 전 바로 이 자리에 딸과 나란히 앉아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미나는 늘 불상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엇이 그리 간절했는지 가끔 눈물까지 비치곤 했습니다. 미나야, 무얼 그리 비느냐? 비밀이에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늘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 시절 미나의 청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딸 자식이 저를 그리 걱정하고 있었음을 그땐 어찌 몰랐을까요? 미나 아가씨가 제 법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스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석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참으로 스님의 말씀을 무척 좋아했었죠. 어느 날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많이 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듣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 깊이 공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석유는 그 가르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만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아빠,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에서 나오던 길에 미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석윤의 심기는 불편해졌죠.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이리 편히 지내는 것도 다 아비가 피땀 흘려 번 돈 덕분이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미나의 그런 생각은 석윤에겐 그저 현실 도피처럼 들렸습니다. 절에 드나들면서 헛된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여겼죠. 8해 전 마지막으로 왔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석윤은 잔뜩 화가 나 있었죠. 딸이 이곳에만 오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제 딸 아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니요. 해안 스님은 그저 자애로운 미소로 답하실 뿐이었죠. 거사님, 미나 양은 참으로 고운 아이입니다. 티 없이 맑은 마음을 지녔지요. 순수하다고요? 그 순진함이 아이를 세상과 등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석윤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때 미나가 아버지의 팔을 붙들며 말했었죠. 아빠, 스님께 왜 이러세요? 미나야, 우린 이제 이곳에 오지 않을 거다. 네가 점점 이상해져. 그날 석윤은 딸에게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아버지, 왜요? 저는 이곳이 좋은데요. 좋긴 뭐가 좋다는 거냐? 젊은 애가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해서 쓰겠느냐? 앞으론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미나는 그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그렁그렁 맺혔을 뿐이죠. 그것이 이 절에서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미나가 왜 이리 이곳을 좋아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마음의 안식을 찾고 싶었던 것이겠죠. 미나 양은 참 마음이 따스한 아이입니다. 늘 타인을 먼저 헤아리니까요. 이곳에서도 힘든 이웃을 위해 웃은 일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을 들을수록 석유는 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8해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딸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할인이 석윤의 곁에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8해 전 미나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할인아, 너도 이 절이 좋으냐? 네, 전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스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마음이 포근해져요. 할인의 대답이 8해 전 미나의 말과 신기할 만큼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석유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마음의 쉼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붉은 석양이 법당의 창을 넘어 들어와 부처님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8해 전 딸과 함께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석윤의 가슴에 딸을 향한 그리움이 해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미나야, 아비가 몹시 보고 싶구나. 그 나지막한 읍조림이 고요한 법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8해 동안 묵혀온 그리움이 목을 사념에 잠겼습니다. 절을 나서는 길, 석윤의 기억은 아득한 30년 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5,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사랑과 마주했던 바로 그 순간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석유는 작은 건설사를 갓 세운 청년 사업가였죠. 가슴속 야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틀녘부터 밤까지 현장을 누볐죠. 따스했던 어느 봄날, 공사 현장 인근의 아담한 카페에서 운명처럼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수미라는 이름의 26 처녀였습니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에 석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 자리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카페 안이 꽉 차 용기를 내 말을 건넨 석윤. 수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허락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석윤입니다.
작은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라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날 나눴던 대화는 석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수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교사였습니다. 눈을 빛내며 제자들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은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엄마처럼 부를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해져요. 수미의 그 말 한마디에 석윤의 심장이 뛰었죠. 언젠가 이 여인과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바다 북구로 아이를 글미루리 석윤은 매일같이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수미 또한 방과 후면 늘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몇 시간이고 대화하며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석윤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한강공원의 한 벤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며 조심스레 말했죠. 수미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내세울 게 없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수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윤 씨, 저도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 서약을 맺었습니다. 하객은 단출했고 피로연도 작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미는 결혼 후에도 교편을 놓지 않았습니다. 석윤의 사업 기반이 아직은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하면 돼요. 수미는 늘 석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밖에서 힘겨운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석윤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저녁이면 손을 꼭 잡고 동네를 거닐었죠. 여보,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면 이름은 뭘로 할까요? 수미가 석윤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물었죠. 아들은 민수, 딸은 미나. 어때요? 백성을 아끼라는 뜻이 담겨 있어. 좋아요. 민수, 미나. 참 예쁜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미래를, 태어날 아이에 대한 행복한 대화를 자주 나눴죠. 아이방은 어떻게 꾸밀지, 어떤 교육을 할지, 어디로 여행 갈지, 같은 이야기들을요. 석윤의 사업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일솜씨로 소문이 나면서 작은 일거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든 해,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석윤이 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미가 그를 반겼어요. 그녀는 달려나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손에는 선명한 두 줄이 새겨진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죠. 이거 봐요. 두 줄이라고요. 벅차오르는 감정에 수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석윤은 아내를 힘껏 껴안으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죠. 진짜야?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네. 방금 병원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이제 6주 됐대요. 그날 밤 부부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교는 어떻게 할지, 아기용품은 언제쯤 살지, 또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석유는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몸이 고될지라도 마음만큼은 더 없는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수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엄마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뱃속 아기에게 매일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아주 예쁜 이야기를 들려줄게. 수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곁에 있는 석윤의 마음까지도 덩달아 행복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뱃속 아기와 대화를 나누곤 했죠. 아가, 아빠란다. 세상에 나올 때까지 건강해야 한다. 아빠가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태동이 시작되자 수미의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직 임산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온화한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왔어요. 석유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미가 돌연 배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윤 씨, 배가 너무 아파요. 그는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임신 중독증 증세가 보입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요. 당장 입원하셔야겠습니다. 그날부터 수미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석유는 매일같이 일터와 병원을 오가며 헌신적으로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수미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석윤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의사들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출산 예정일을 고작 일주일 앞둔 어느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공부를 해. 와주셔야겠습니다. 산모가 아주 위독합니다. 석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없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분만실 앞을 서성이며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아내와 아이 모두를 살려주세요.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침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예쁜 따님입니다. 그럼 제 아내는요? 수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그저 무겁게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출산 중 과다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도 손을 써봤지만 그 한마디에 석윤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내 아내가 죽었을 리가 없어. 석윤은 이성을 잃고 분만실로 뛰어들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간 분만실 침대 위 수미는 이미 온기를 잃고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미야, 정신 좀 차려봐. 수미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 숨쉬던 아내는 이제 영원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갓 태어난 딸아이가 작은 손을 꼬물거리며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생명은 지고 아이는 왔지만 생명은 쓰러졌습니다. 석유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미야, 미안하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구나. 석유는 아내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석유는 갓난 딸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미나라고 지었죠. 아내와 함께 지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미나야, 엄마 목까지 아빠가 다 사랑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젖병을 물린 채 석유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다고.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슬픔을 눌렀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먹이는 일이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어갔습니다. 수미야, 우리 딸 참 예쁘다. 널 쏙 빼닮았어. 석유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리란 믿음으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딸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석윤의 세상은 오직 하나뿐인 보물, 미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잃은 상처를 딸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가며 홀로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미나가 5살이 되던 그 해, 석윤의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밤 12시가 넘도록 현장을 누비는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죠.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입니다. 직원들의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석유는 남다른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성취감 뒤편엔 언제나 딸 미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우리 미나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어. 석유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엄마 없이 크는 딸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면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작은 건설사로 시작하여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중견업체로 발돋움했죠. 직원은 10명이 넘었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였죠. 석윤의 귀가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늦어졌고 미나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홀로 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홀로 잠드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우리 미나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꾸나. 시어머니가 손녀를 다독였지만 미나의 커다란 눈망울엔 늘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일은 미나에겐 좀처럼 없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석윤이 귀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실 소파에 기댄 채 미나가 고개를 꾸벅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릎 위엔 아빠를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자신과 딸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 석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애타게 아빠를 기다렸을지 짐작이가니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함께 해주지 못하는 시간을 비싼 물건으로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값비싼 장난감과 화려한 옷, 좋은 음식으로 딸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아빠가 새 인형 사왔다. 우와, 정말 예뻐요. 딸의 환한 웃음에 석유는 안도했습니다. 돈이면 딸의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겁니다. 유치원 역시 시내에서 학비가 제일 비싸다는 곳으로 보냈죠. 영어 유치원부터 피아노, 발레, 미술 등 모든 특별 활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미나는 누구보다 특별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석균만의 확고한 교육관이었죠. 그는 믿었습니다. 아내 없이 자라는 딸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춰야 한다고요. 미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석윤의 과잉보호는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모든 스케줄을 직접 관리하며 통제하기 시작했죠. 미나야, 오늘 영어 학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야 한다.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아빠, 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친구는 나중에 사귀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공부야. 석유는 딸의 안전을 핑계 삼아 딸의 자유를 하나씩 박탈해 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홀로 외출하는 것도 전부 금지 사항이었죠. 학원 개수만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기본, 피아노, 미술, 발레에 태권도까지 미나의 하루는 숨 쉴 틈 없는 스케줄로 채워졌습니다. 아빠,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미나야, 지금 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 이 아빠가 전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미나가 중학생이 되면서 석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적은 늘 1등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미나는 특별한 아이잖아. 엄마 없이도 누구보다 훌륭하게 클 거야. 석윤은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미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죠. 과외 교사 역시 최고 수준으로만 붙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영어 강사, 카이스트 출신 수학 강사, 그리고 유명 음대를 나온 피아노 교사까지 총동원됐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최고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석균의 말에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미나의 속마음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겉으론 언제나 밝게 웃었지만 마음속엔 수많은 상처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었고 가끔은 그저 멍하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주말에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나는 왜 맨날 공부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속내를 아버지께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미나는 점차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대화의 소재도 바닥나 버렸죠. 공부 이야기 말고는 딱히 나눌 이야깃거리가 없었습니다. 미나는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겠다. 부럽다. 친구들의 칭찬에 미나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다는 칭찬이 때론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미나가 고등학생이 되자 석윤의 압박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목표는 오직 명문대 진학이었습니다. 미나야, 무조건 서울대에 가야 한다. 그래야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지. 아빠, 저는 다른 대학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미나는 최고가 되어야 해. 아빠가 이 모든 걸 다 누굴 위해 하는데. 석유는 딸의 미래를 이미 완벽하게 설계해둔 상태였습니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그리고 좋은 집안의 엘리트와의 결혼까지 완벽한 인생 각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미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사는 삶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삶도 충분히 멋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갔고 석유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를 거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미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유를 만끽하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아버지가 바라는 삶이 과연 옳은 걸까? 미나는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이제껏 아버지의 꿈을 자신의 꿈이라 믿고 살았지만 진정한 제 삶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 깊은 방황 속에서 미나가 발길을 둔 곳이 바로 청년사였죠. 대학교 동기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져. 너도 가볼래? 처음 청년사를 찾은 날, 미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고요한 곳이 있다니. 해안 스님의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말씀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죠. 마음이 지칠 땐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랍니다.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미나는 청년사를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간 이유도 스님을 뵙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죠. 아버지, 저랑 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딸의 제안에 석유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젊은 애가 절에 드나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미나야, 그런데 다닐 시간에 토익 점수나 더 올리는 게 어떠니?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지.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8년 전 청년사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나가 절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동안 석유는 딸이 현실과 동떨어진 길을 걷는 것만 같아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과 출세가 행복이라 믿어온 석윤의 눈에 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녀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줬다고 믿었던 석윤. 하지만 정작 딸이 꿈꾸던 행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자 미나에게서 낯선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전처럼 살갑게 일상을 늘어놓지 않았죠. 통화는 짧아졌고 집에 오면 제 방에 틀어박혀 문을 닫아 걸었죠. 미나야, 요즘 통말이 없구나. 아빠한테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과제가 산더미라 정신이 없어서요. 석유는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미나가 어렵사리 아버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빠, 내일 시간 좀 괜찮으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소개라니, 누구를? 석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긴 것일까? 다음날 오후, 석윤은 딸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딸을 기다리는데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찼습니다. 22살 남자라니 궁금하면서도 덜컥 겁이 났죠. 아빠, 미나가 손을 흔들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옷차림은 무척 수수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성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아빠, 이쪽은 이준노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노입니다. 준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석윤 앞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강석윤입니다. 석윤은 준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반듯하고 진솔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미흡하다는 인상도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졸업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준노는 자신의 처지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석윤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가만, 그러네. 건설 현장이라니요. 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 등록금 역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련했습니다. 준노의 고백에 석윤의 심경은 복잡해졌습니다.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온 고아라니. 그 사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짝으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미나 씨를 만난 뒤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준노의 눈은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를 향한 눈빛에는 진실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준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노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해요. 돈이 있고 없는 건 상관없어요. 서로 마음이 맞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단 걸요. 석유는 딸의 말을 들으며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니. 지금껏 딸을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미나야, 사람이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아. 현실을 직시해야지. 아빠는 어째서 맨날 돈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행복이란 게 꼭 돈으로만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딸의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가 내세울 건 없습니다. 허남이나 씨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준노가 석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죠. 저는 고아로 자랐지만 엇나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미나 씨를 만난 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한 법입니다. 석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준노의 진심은 전해졌지만 딸의 앞날을 맡기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준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카페를 나선 석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홀로 고뇌에 잠겼습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다면 어찌했을까? 수미라면 어떤 말을 해줬을까? 석윤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수미는 늘 정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았을 테지요. 하지만 석윤 자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겨우 이룬 성공인데 제 발로 고생길을 택하겠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내가 이토록 성공하려 애쓴 이유가 뭐였겠는가? 전부 내 딸 미나를 위한 것이었거늘. 석윤의 가슴 속엔 씁쓸한 실망감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나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석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준우 오빠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빠, 미나야, 너는 아직 대학교도 졸업 안 했어. 무슨 결혼을 이리도 서두르는 것이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유는 딸의 이런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었죠. 절대 안 된다. 그 녀석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석윤의 반대는 그 어느 때보다 완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왜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착하기만 하면 다란 말이냐. 미나야, 제발 현실을 직시해. 넌 여태껏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아왔잖니. 그런데 그런 사내와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할 뿐이다. 아빠는 어째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세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 사랑만으로 밥이 나오니, 집세가 나오니? 석유는 딸의 이런 순진함에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현실적인 곳인지 모르는구나 싶었죠. 아빠, 저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미나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 체면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미나의 예리한 일침에 석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정말 딸을 위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이 아빠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미나 역시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늘 순종적이기만 하던 딸의 이런 변화가 석유는 몹시 당혹스러웠죠. 아빠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셔도 전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미나의 이 선언은 석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한 딸의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으니까요. 만약 네가 기어코 그 녀석과 결혼하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시는 너를 내 딸로 생각지 않을 거다. 그놈과 결혼하고 싶거든.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석윤의 그 말에 미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정말 나갈 테냐? 네. 그 사람이 바로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에요. 아빠께서 이해 못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미나는 정말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주셨던 값비싼 물건들은 대부분 남겨둔 채 꼭 필요한 소지품 몇 가지만을 작은 가방 하나에 챙겼습니다. 석유는 설마 하니 딸이 진짜로 집을 나설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며칠 못 가 잘못했다며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건넨 미나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22회라는 세월을 함께한 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갈라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유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실로 딸을 잃은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녀석을 붙잡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집을 떠난 그 첫날 밤, 준모의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죠. 미나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의 곁을 떠나왔다는 사실이 말이죠. 미나야, 괜찮은 거야? 후회 안 해? 준노가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오빠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왔기에 이제 오롯이 제 힘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노의 원룸은 무척 아담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간이, 부엌이 그 공간의 전부였으니까요. 미나가 지금껏 살아온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우리 둘이 지내기엔 좀 좁으려나? 조금만 견뎌줘.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넓은 집으로 옮겨줄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 현실의 벽 또한 높았습니다. 미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죠. 지금껏 돈 걱정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는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카페 아르바이트 자리 구했어요. 미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시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고단했어요. 온종일 서 있어야 했고 유난스러운 손님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발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미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준노가 미나의 지친 발을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힘내자. 경제적으로는 팍팍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함께 장보고 요리하며
청소하는 소소한 나날이 즐거웠거든요. 오빠, 이것 좀 봐요. 제가 계란 프라이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미나가 요리 천재였네. 준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활짝 웃었죠. 미나는 정말 뿌듯했어요. 여태껏 요리 한 번 안 해봤는데 이제 간단한 건 곧잘 해내게 됐거든요. 저녁이면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돈이 없어 근사한 데이트는 못해도 그저 함께인 것만으로 충만했죠. 오빠, 저 참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나 너와 함께면 이 좁은 방도 궁전 같아.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닦고 싶었거든요. 준노는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몰두했고 미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미나야, 내가 취업하면 근사한 결혼식 올려주고 싶어. 오빠, 전 화려한 예식보다는 우리 둘만의 소박한 결혼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현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은 못 됐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확실했거든요. 미나는 가끔씩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결혼식에 아버지가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준노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건설사였지만요. 정규직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이때다 싶어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죠. 신부님, 정말 눈이 부시네요. 아담한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합니다. 준노의 진심 어린 소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나의 얼굴엔 벅찬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죠. 결혼식 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의 축하가 쏟아졌어요. 미나야, 정말 축하해. 너희 둘을 보니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부부가 된 미나와 준노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준노는 회사를 다니고 미나는 카페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합치면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저축했죠. 오빠,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말이야. 당신이 아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질게. 준노는 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되더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고된 일상 속에서도 미나는 청년사를 종종 찾아갔습니다. 해안 스님의 따스한 말씀이 큰 위안이 되어 주었거든요. 스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미나 양,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의 그 한마디에 미나는 안도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시려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준노 역시 종종 미나와 절에 동행했죠.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차츰 마음에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로 마음이 차분해지는군. 그래서 제가 여길 좋아하잖아요. 스님께서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다독여 주시거든요. 집을 떠나온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미나에게 병원에서 확인한 임신 소식이었죠. 오빠, 제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미나를 힘껏 껴안았어요.
정말? 진짜 우리 아기라고? 6주 됐다고 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어려운 형편이지만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기쁨이 모든 걱정보다 컸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까? 딸이면 할인이 어때요? 저 하늘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지닌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네. 할인이 참 예쁜 이름이다. 그 시각 석유는 딸이 집을 나간 뒤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탄탄히 넓은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일에만 몰두해봤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미나, 그 녀석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문득 딸 생각이 날 때면 수화기를 들고 싶었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순간 딸의 선택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 그 애가 언젠가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야.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딸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미나 역시 임신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았죠. 여전히 아버지의 분노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오빠, 아빠한테 손주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 준노는 미나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화해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우리 아이만은 할아버지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크길 바라요. 분명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좁은 방에서 새 생명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마음엔 설렘과 우려가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나와 준호는 자신들의 길을 걸으며 새 가정을 꾸려나갔고 석유는 변함없이 딸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해 전 어느 작은 산부인과에서 한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았죠.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준노는 분만실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고 미나는 극심한 산고를 견뎌내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의사의 그 말에 준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는 마치 천상의 노랫소리 같았죠. 미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미나 역시 지친 기색이었지만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10달간 뱃속에서 키운 소중한 아이를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할인아, 엄마란다. 이렇게 건강하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꽉 쥔 할인이를 보며 두 사람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죠. 밤낮 가리지 않고 우는 아이 때문에 미나와 준노는 밤에 편히 잠들 수가 없었죠. 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걸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물렸는데 준노는 할인이를 품에 안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할인이는 그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가들은 원래 다 그렇대요. 조금만 더 힘내요. 미나가 육아 서적을 보며 말했지만 둘은 초보 부모라 하루하루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특히 밤에 할인이가 울 때면 이웃 눈치가 보였어요. 원룸 건물이라 소리가 쉽게 새어나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이웃집에 사과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너그러 이해해줬습니다. 할인이가 태어난 후 지출은 늘었지만 벌이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기저귀며 분유, 아기 옷까지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하구나. 준노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월급 대부분이 생활비와 육아용품으로 쓰여
저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끼면서 살면 되죠. 미나는 육아용품을 중고로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값싼 것들을 찾아 구매했어요. 유명 상표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으로 생각했죠. 우리 할인이만 건강하다면 그걸로 좋게요. 두 사람에겐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할인이가 6달쯤 되었을 때부터 미나는 다시 청년사로 발길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안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셨어요. 제 딸아이입니다. 해안 스님은 할인이를 본 순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참으로 예쁘구나. 부모를 쏙 빼닮았네. 스님께서 할인이를 조심스레 품에 앉아 신기하게도 아이가 뚝 울음을 그쳤어요. 어머나, 할인이가 스님을 알아보나 봐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좋은 기운을 잘 알아채죠. 그날 이후로 할인이는 청년사에서 아주 특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물론 저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할인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죠. 살림은 넉넉지 못해도 세 식구의 매일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이 오면 을에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죠. 돗자리 하나 펴고 소박한 소풍을 즐기면서요. 할인아, 저기 나비 좀 봐. 참 예쁘다, 그치? 미나는 할인이를 무릎에 앉혀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 애썼지만 손이 닿지 않자 까르르 웃음만 터뜨렸죠. 우리 딸 웃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준노가 할인이의 볼을 사랑스럽게 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녁이면 조촐한 거실에 셋이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장아장기는 할인이를 보며 웃음 짓고 다정히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죠. 할인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엉금엉금 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를 하던 입에선 또렷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할인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미나와 준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할인이가 말을 했어. 미나는 할인이를 와락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준노 역시 그 소식을 듣고는 할인이를 하늘 높이 번쩍 들어 올렸죠. 우리 공주님이 아빠를 불렀네. 아이고, 똑똑하기도 해라.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그곳은 할인이에게 세상 가장 포근하고 따스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할인이가 2살이 되던 해 청년사는 아이의 또 다른 놀이터나 다름없었죠. 절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스님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불교 문화를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우리 할인이 부처님께 절해야지. 미나가 할인이의 작은 손을 잡고 법당에서 절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아이는 서툰 몸짓으로나마 열심히 따라하려 애썼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안 스님이 짧은 경전을 알려주자 할인이는 모든 게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따라하려 애썼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 마음이 티 없이 맑아 부처님께서도 유달리 아끼시는 듯합니다. 스님의 칭찬에 미나는 마음이 으쓱해졌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느덧 3살이 된 할인이는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탐색했죠. 엄마, 저 꽃은 왜 빨개요? 아빠, 나비는 잠 어디서 자요? 쏟아지는 할인이의 질문 세례에 미나와 준노는 가끔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딸의 호기심을 지켜주려
최선을 다해 답해 주었죠. 응, 꽃은 벌이랑 나비 오라고 예쁜 색으로 옷을 입는 거야. 나비는 나뭇잎 뒤에 쏙 숨어서 잠을 잔단다. 값비싼 장난감 하나 없었지만 할인이는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공원의 풀과 나무, 하늘의 구름과 새가 모두 할인이의 소중한 친구이자 장난감이었죠. 형편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세 식구의 사랑은 날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할인이를 중심으로 뭉친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 딸,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응, 엄마랑 아빠랑 할인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미나와 준노는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면 오순도순 작은 밥상에 모여 앉아 그날의 소소한 일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준노가 회사에서 겪은 일, 미나의 고된 육아 이야기, 그리고 제잘제잘 떠드는 할인이의 하루까지. 오늘 청년사 스님께서 우리 할인이 참 곱다고 하시더라. 우리 딸 정말 예쁘고 마음도 착했죠. 할인이가 4살 무렵부터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할인이는 그런 대화에 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난 할아버지 없어? 그 물음에 미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인이에게 할아버진 계시지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참 막막했거든요. 할인아, 할아버지는 아주 멀리 계셔서 아직은 만나기 힘들어. 언제쯤 뵐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우리 할인이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미나는 언젠가 아버지와 화해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인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길 바랐거든요. 준노도 마음은 마찬가지였어요. 홀로 자란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나, 언젠가 아버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할인이를 보시면 분명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인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세 식구는 작은 보금자리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사랑은 넘쳤고 넓은 집이 아니어도 온기가 가득했죠. 할인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닌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사에서 익힌 자비심과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2년 전 5살 배기 할인이가 잠든 틈을 타 미나와 준노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정말 오랜만에 단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죠. 우리 할인이 얌전히 잘 자겠지? 미나는 잠든 딸아이를 보며 염려했습니다. 할인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이모가 잘 봐줄 거고 우리도 금방 돌아올 거잖아. 준노는 미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할인이는 준노의 여동생, 내 집에 맡겨두기로 한 참이었죠. 엄마, 아빠, 금방 다녀올게. 이모랑 잘 지내고 있어. 미나가 할인의 이마에 입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인이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부부는 실로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인이가 세상에 나온 뒤 거의 5년 만에 외출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단둘이 나온 게 얼마만이지? 할인이 태어나기 전이었나? 정말 까마득하네. 아담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육아와 일상에 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주 앉으니 신혼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할인이 키우느라 애썼지?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딸이잖아. 오빠야말로 정말 고생했지.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지난날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고됐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죠.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청년사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함께 빌고 싶었거든요.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인이 없이 둘이서만 왔네요. 정말 오랜만에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군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해안 스님께서 따스하게 맞아주셨어요. 부부는 법당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할인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미나의 애틋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준노 또한 마음 깊이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빌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도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미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두 사람은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값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둘만의 시간이기에 더없이 특별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 앞으로 종종 이렇게 보내자. 준노가 미나의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흘렀어도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할인이도 보고 싶네. 어서 집으로 가자. 그래, 우리 공주님 아직 안 잘 시간이겠다. 두 사람은 눈에 밟히는 딸 할인이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 신호등에 멈춰 잠시 서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나와 준노는 할인이의 재롱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죠. 여보, 할인이가 어제 뭘 했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래.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사랑스럽다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옆 차선에서 돌진해오는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신호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대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위험해. 준노가 미나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충격과 함께 차는 속수무책으로 뒤집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곧 도착했죠. 환자 2명, 상태 위독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조대원들은 미나와 준노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 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가해 운전자는 만취하여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를 훌쩍 넘는 수치였죠.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고요. 완전 인사불성이군요.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 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사투를 벌였지만 상황은 몹시 비관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데다 뇌출혈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의료진이 애타게 물었지만 두 사람의 소지품에선 서로의 번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부친과 의절한 상태였고 준노는 고아였기에 연락할 가족이 아예 없었습니다. 비상 연락처에서 청년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그 번호로 연락이 닿았고 해안 스님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스님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행복하게 기도하던 부부가 일이 되다니요.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부부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기계의 의지에 숨을 이어가게 되었죠. 보호자분과 상의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해안 스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이제 겨우 5살 된 딸아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간 기적을 바라며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내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나가 먼저 떠나고 꼭 하루 뒤 준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해안 스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가 왜 이런 참변을 겪어야 하는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5살 할인이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 건지, 어른들의 얼굴엔 왜 그늘이 져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죠. 이모, 엄마 아빠는 언제쯤 와요? 할인의 물음에 준우의 동생 역시 어린 조카를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작 5살배기 아이에게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 우리 할인이를 지켜주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언제 돌아오는데요? 할인이는 그 말의 의미를 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사무치게 그립다고만 했죠.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할인이의 거취였습니다. 준우의 동생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할인이를 계속 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할인이를 대체 어쩌면 좋죠? 맡길 만한 친척도 없는데 결국 시설로 보내야 하나. 사람들이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해안 스님은 말없이 할인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거두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스님의 말씀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스님, 사찰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것은 미나 양과 준우 군에게 이곳은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할인이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놀았고요. 이 아이가 기댈 곳이 정녕 이곳뿐이라면 제가 부모가 되어주겠습니다. 해안 스님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5살 어린 할인이를 시설로 보내느니 당신께서 직접 품는 것이 옳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이 아이를 제게 보내신 것이겠지요. 제 모든 정성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그리하여 할인이는 청년사에서 2번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고작 5살의 나이로 말입니다. 해안 스님은 할인이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여린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할인이는 여전히 엄마와 아빠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오실 거라 굳게 믿으며 말입니다. 청년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석유는 해안 스님과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뜰에서 나비를 쫓으며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죠. 스님, 어젯밤부터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아이, 할인이는 대체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석윤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할인이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순간부터 설명하기 힘든 어떤 깊은 인연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주저하시다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은 할인이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석유는 이제부터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해안 스님이 다시금 깊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사님과 할인이의 만남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석유는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스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거사님, 혹시 따님의 함자가 미나가 아닙니까?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석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대체 어찌 아시는 겁니까? 그리고 8년 전 이준노라는 청년과의 혼사 문제로 큰 갈등이 있으셨지요. 이번에는 석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스님이 어찌 그런 내밀한 사정까지 알고 계신단 말인가? 그럼 내 딸 미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딸이 석윤이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었던 딸을 마침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찰나의 희망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허나 해안 스님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더 비통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사님, 미나 양과 준노, 서방은 2해 전에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석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스님을 응시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 차량에 받쳐 2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석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죠. 안 돼. 안 될 일이야. 우리 미나가. 제가 제 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자그마치 8년 전에요. 석윤이 떨리는 음성으로 실토했습니다. 이제 와서 털어놓은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회한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미나가 그 사내와 혼인하겠다 했을 때 저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고아에다 가진 것 하나 없다고 내 딸의 짝으로는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해안 스님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부녀의 연을 잊지 않겠노라고. 석윤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8년간 겹겹이 쌓아온 후회와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나 양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그 한마디에 석윤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아파왔습니다. 이 절에 들을 때마다 늘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언젠가는 꼭 용서를 빌고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할인이를 보시면 틀림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네. 아버님을 탓하는 말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했다고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자책하곤 했습니다. 석유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할인이는 참으로 바른 아이입니다. 제 부모를 꼭 빼닮았지요. 스님은 마당에서 뛰노는 할인이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리하고 심성도 고와서 남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제 거사님을 구한 것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석윤의 시선도 할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의 눈매가 제 어미의 어릴 적과 판박이었습니다. 내 딸 미나의 아이, 내 손녀. 부모를 잃은 뒤로 아이가 꽤나 힘겨워했습니다. 지금도 문득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리곤 한답니다. 스님의 말에 석유는 가슴이 더욱 저며왔습니다. 이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 생각에 미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제가 할인이를 거두고 싶습니다. 석윤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뜻밖이라는 듯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허나,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까? 저는 할인이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제 딸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손녀만큼은 제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석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껏 스님께서 할인이를 보살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제부터는 제가, 거사님, 할인이가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껏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해안 스님의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할인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인아, 이리 오너라. 할애비와 얘기 좀 하자꾸나. 석윤이 더없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이는 총총거리며 달려와 석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인아, 이제 할아비가 우리 할인이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 한단다. 석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7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가족사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 할아버지는 할인이 엄마의 아빠란다. 엄마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제 진짜 할아버지예요? 할인의 순진한 물음에 석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 할인이의 진짜 할아버지란다. 그런데 왜 이제껏 안 오셨어요? 전 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할인이의 물음에 석유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도무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서요. 이 할아버지가 못났었단다. 할인이 엄마와 다투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던 거야. 엄마랑 싸우셨다고요? 전부 할아버지 잘못이야. 내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몰라줬던 거란다. 석유는 진심을 다해 사죄했습니다. 끝내 딸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손녀에게라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할인의 두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가득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할인이를 이토록 바르게 키워주셔서. 석유는 해안 스님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었지요. 할인이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이도 이곳을 무척 좋아하니까요. 해안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할인이에게는 이 절 또한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석유는 할인의 작은 손을 잡고 절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어제는 딸을 향한 그리움 하나만 품고 왔지만 오늘은 딸을 잃은 비통함과 손녀를 얻은 환희를 함께 안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할아버지랑 새로운 집으로 가자꾸나. 네, 할아버지. 할인의 명랑한 목소리에 석윤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딸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지만 딸이 남기고 간 소중한 보물, 손녀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산길을 내려오는 석유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나야, 이 아비가 우리 할인이 잘 키우마. 정말 미안했다. 그 작은 읊조림은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청년사를 떠나온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석윤의 집은 할인이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적막하던 거실은 어느새 할인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텅 비었던 방은 할인이의 아기자기한 침대와 장난감들로 채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진짜 넓어요. 할인이는 집안 곳곳을 누비며 감탄했습니다. 청년사의 자그마한 방에서만 지내왔던 할인이에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석유는 행여나 할인이가 다칠세라 노심초사했습니다. 집에는 계단도 많고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들도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오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 시켜줄게. 석유는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며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왔기 때문입니다. 7살 배기 할인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65의 석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할인이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겨워했습니다. 청년사에서의 단조롭지만 평화롭던 생활과는 모든 게 딴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스님은 언제쯤 뵐 수 있어요? 있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지. 주말에 같이 가자. 정말요? 저 스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내 스님이 할인이에게 해안 스님은 아빠나 다름없는 분이었죠. 갑자기 헤어져 지내니 무척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가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답니다. 엄마, 아빠, 꿈속에서 부모를 찾는 할인이를 볼 때마다 석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부모가 그리울까 싶어서였죠. 할인아, 괜찮단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석유는 손녀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석윤과 할인이는 서로를 배워가며 함께했어요. 석유는 손녀를 돌보는 법을, 할인이는 할아버지와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달걀 프라이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쉬워요. 할인이는 의자에 올라가 석윤에게 요리법을 알려주었죠. 7살짜리 손녀가 65의 할아버지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풍경이 이색적이었죠. 먼저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뜨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 할인이 참 대단하구나. 석유는 손녀딸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데도 야무진 모습이 참 기특했거든요. 약속했던 주말, 두 사람은 청년사로 향했습니다. 할인이는 스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죠. 스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할인이가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느냐? 네, 할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해안 스님은 석윤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사님, 노고가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할인이 덕분에 집안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이었죠. 할인이가 온 뒤로 석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혼자인 시간에 익숙했었는데 이젠 할인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죠. 몇 달이 흐르자 할인이는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삶이 편안해졌고 웃음소리도 부쩍 늘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내일 학교에 가요. 할인이가 초등학생이 된 겁니다. 석유는 손녀의 입학 준비로 마음이 설컸습니다. 학용품과 새 가방도 사고 우리 할인이 준비 다 됐구나.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저 할아버지가 할인이를 무척 사랑한다고 말하면 된단다. 석유는 할인이가 자신을 창피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젊은 부모는 아닐지라도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크다고 여겼으니까요. 할인이와 함께하며 석윤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엔 일과 성공뿐이었지만 이젠 할인이의 작은 일상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정된 회의는 어떡할까요? 내일로 미루도록 해요.
오늘은 할인이 학예회가 있는 날이라서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석윤이 사적인 일로 회의를 연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할인이의 학예회 날 석윤은 누구보다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손녀의 모습이 꼭 천사 같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저 잘했죠? 세상에서 제일 잘했단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석윤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란다. 그럼 할아버지랑 저도 가족인가요? 당연하지. 우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할인이가 해맑게 미소 지었어요. 석윤의 마음에도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우릴 보고 계시겠죠? 그럼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할아버지께 맡기고 가신 걸까요? 석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딸 미나가 할인이를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 같았기 때문이죠. 한 해가 흘러 석윤과 할인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죠. 할아버지, 저는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까요? 할인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아비가 힘껏 도울게. 네, 모든 꿈을 응원한단다. 석유는 과거 딸에게 했던 과오를 손녀에겐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요. 할인의 말에 석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브론도움은 가포, 손녀가 자신을 본보기로 삼고 싶다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청년사를 다시 찾은 날, 석윤은 법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미나야, 이 아비가 우리 할인이 잘 돌보고 있단다. 너를 쏙 빼닮아 참 곱고 바르게 크고 있구나. 할인이도 그 곁에서 작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해안 스님이 그 둘을 지그시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미나 양과 준노 군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석유는 할인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을 보낸 슬픔은 여전했으나 손녀와 부차가 함께하는 이 행복이 그 아픔을 덮을 만큼 컸습니다. 할인아, 이 할아비가 평생 너를 사랑할 것이다. 저도 할아버지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청년사 경내로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선 할아버지와 손녀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극에서 비롯된 인연이었으나 이제는 사랑으로 희망을 써내려가는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할인은 부모를 여의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석유는 딸을 떠나보냈지만 손녀를 통해 살아갈 새로운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 희망찬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일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스한 온기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